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스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갑소유 주택을 을이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 또는 별지 첨부해야 할 서류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을의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그 다음에 갑 법인의 등기 현황, 그 다음에 을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갑과 을 임은 간의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5번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답은 5번이네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금 요 문제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계획의 경우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증빙 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허가받았으면 2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특례 시험에 잘 출제되죠? 틀린 것인데 1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우리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외국인이 재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이내에 신축, 정축, 재축, 개축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경매도 6월 이내죠.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이행강제금이 되겠는데요.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한 경우네. 임대한 경우. 임대하면 7%죠. 임대하면 7%. 2번이 답입니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고요. 방치하면 10%, 기타 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계약서 금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해야 된다. X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개업공개사, 법무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금인계약서에 반드시 개업공개사는 기재되기는 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36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36번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을은 2021년 6월 15일 병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항상. 다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2번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선이면 무효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병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3번 병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네, 악이면은 병이 맞습니다. 매도인 소유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을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이 제3자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죠. 일정액을 우선 면제, 일정액 이 말이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거나 대항력이 상실되면. 따라서 틀렸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하면 X죠.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인데 지금 보증금이 3억이고요. 월차임이 7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네요. 서울에 9억 초과하네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이런 거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임대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민법 임대차가 적용된다고요.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우리 암기를 했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최단기 존속기간이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1년으로 본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경매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경매는 어렵죠? 그래서 기출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의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3회 이상 유찰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거는 토지거래에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죠.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매각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이게 경매에서는 시험에 두 번째 많이 나왔죠. 매각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금 지급기일이 아니고 기한이고요. 매수인과 차수인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정답은 2번이네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하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등록 후니까 등록 후 만약에 등록 후가 아니고 등록 전이라고 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후의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